귀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유미 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30기 동기 중에 저희가 알만한 분이 계신가요? 30기의 가장 유명한 분이 이문정. 제가 듣기로는 이문정 검사가 소외되고 좀 힘들어 보일 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보담아 주시고 하셨다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그걸 오해를 했다고요?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문정 검사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게 이문정 검사가 법무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을 하면서 끝물에 약간 굉장히 좀 공격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좀 쉬는 게 좋겠다, 좀 머리를 식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문정 검사가 충주지청의 부장으로 갈 때 이 동기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좀 아니요, 여기는 그런데요? 공개된 자리니까 뒷담화는 안 됩니다. 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공무원들이 뭐 박지원 의원이나 뭐 이렇게 쭉 났는데 이 항소 기한이 1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여기서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아예 구체적인 언어로 항소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워딩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원론적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을 향해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항소 포기를 사실상 지시를 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옛날에 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저도 요즘 너무 혼란스럽고 황당하고요. 이게 무슨 뉴 노멀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말로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검찰이 정치적 중립, 저를 이렇게 내친 것도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등을 시킨 건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정치인들이 대놓고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콕 찍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심지어 정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조차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끔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한테 이건 이렇게 법무부 장관께서 총장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지휘를 했을 때 총장이 생각해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라고 그 루트로 지휘 권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심지어 검찰총장조차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평검사들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어떻게 정치권에서 대놓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낀다는 게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왕왕 있는 게 검찰은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 위에 있는 선배들 아니면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뭐 부장이라든가 차장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밑에 실제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외압을 많이 행사한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수사를 하고 시키면 수사의 결과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검사장님 뭐 일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는지. 그게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검찰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 검찰만큼 상급자를 들이받는 조직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도 다 나름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고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건의 그 사실적인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주인 검사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건 전반을 이렇게
이렇게 통찰하는 시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급자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 게 많겠죠. 그러면 사건 처리 관련해서 그 결론과 관련해서 상급자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그걸 엄청나게 놓고 토론을 많이 해요. 토론을 하고 토론해도 해결이 안 되면 부 전체 전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사건 내용 개요를 설명을 해주고. 전원 회의. 예. 그건 이제 물론 부장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가 부장할 때나 제가 이제 평검사 때 제가 모셨던 부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임 검사하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방향이 좀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끝끝내 이게 타협이 안 되면 그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부장들을 또 모아가지고 부장들의 의견을 또 들어요. 부장 회의를. 예. 뭐 심지어는 그게 우리 국민들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그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내부적으로는 토론이 많고요. 내 말대로 해라고 찍어 누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말이 나면은 다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옛날에 검사 동일체 이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검사 동일체가 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판사님들은 이제 임지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갱신하죠. 재판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그 형식적으로 절차적인 건데 이걸 그 동일체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처음 그 이전 재판 내용을 리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검사는 그런 게 없고 동일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사건을 놓고 딴 데로 떠나도 해당 검사가 그냥 재배당만 받아서 그 사건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이게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절차적인 내용이지 막 이렇게 누가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말이 아닌데 검사 동일체 이러니까 이제 그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가 좀 굉장히 많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검사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조직이 완전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나름 굉장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조직을 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건 하나에서 이렇게 삐끄덕하면은 이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고 그래서 검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실수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징계를 받지도 않으신 우리 정유미 검사장님은 왜 검사장 대검 검사급에서 오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시면서 인사명령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시면서 고공검사로 강등이 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법조팀장을 하면서 정유미 검사장님이 친윤 검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니까요. 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분은 반윤 검사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저분은 저 그렇게 들었는데 왜 갑자기 요즘에 친윤 검사라는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네. 그게 저도 이제 그거를 처음 들었던 게 그 아는 동생이 그 친구도 언론계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언니 내가 심심해서 나무위키에 언니 이름을 넣어봤는데 친윤 검사라고 나오대. 저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내가 친윤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나도 알지 그래서 내가 고쳐놨어 막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이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뜨기만 고쳐놓는다고. 근데 저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뭐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가릴 만큼 친분은 없어요.
그분을 하신 적은 있어요, 같이? 제가 서울중앙 공판 3부장일 때 그분이 검사장이셨어요. 서울지검장요? 예. 예. 어. 근데 이제 그 서울 공판 3부장이면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이제- 뭐 자주 볼 일도 없는데. 중앙지검은 워낙 부장들이 많고, 예. 또 그분은 워낙 이렇게 특수통이시기 때문에 예. 반부패 수사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시지만 공판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 개인적으로 뵐 일이 그렇게 뭐 거의 없었어요. 아니, 뭐 술자리도 잘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술자리가 있었어도 무슨 이렇게 검사장님이 이렇게 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식도 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 번씩 뵙겠죠. 근데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이렇게 친분을 논할 만큼의 뭐 친윤이다 아니다를 논할 만큼의 친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전 친윤이 아닐 뿐더러 친윤이란 얘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게 자꾸 사람들이 저는 전데 내가 누구랑 친하다 안 친하다를 가지고 저를 규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검사들은 친하다고 뭐 사건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봐주고 뭐 안 친하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거는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제 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영향받는 검사라면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겠죠. 아마도 제가 그때 윤석열 그분이 총장 하실 때 일부 검사들이 그분을 이제 추미애 그분 의원께서 장관 하실 때였나? 징계. 그 징계 국면에서 절차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를 제가 그걸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던 그쪽에서 좀 긁혔나 봐요. 그래서 자꾸 저를 친윤이라고 모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저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는요. 그 징계 국면에서는 이문정 검사도 당시 윤 총장 편지를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문정 지검장도 그러면 친윤 검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죠. 자,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그때 입에 단내가 나게 수사를 하셨다고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입에 그 단내가 났죠. 수사가 지금 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김건희 특검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네. 네. 지금 근데 수사가 지금 좀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됐는데 지검장님이 그 당시에 수사 때하고 내용이 별로 달라진 거 없죠. 없어요. 네, 추가된 거 없어요. 근데 돈은 엄청 많이 썼는데. 네, 저희는 진짜 돈 없이 고생해서 했는데. 네. 돈은 엄청 쓰고 시간 엄청 쓰고 네. 특활비도 엄청 썼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중간에 특활비도 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가난하게 일했거든요. 네. 근데 수사 결과를 딱 공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명태균 사건을 뭐 뭉갰다 하는데 정말 억울해요. 저희가 그때 바짝 한 6개월 정도, 6개월 살짝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검사들이 거의 본인과 가정을 다 포기하고 일에만 매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명태균 사건의 서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이 2024년 12월에 맞나? 하여튼 제가 창원지검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제 접수가 돼 있었던 사건이었고 회계 부정 사건이었죠. 네, 선거 캠프에 회계 장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한 사건이었는데 자꾸 저보고 무슨 수사과에 배당을 해서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이제 수사과 배당한 거 저도 아니고 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 사건이 원래는 뭐 윤, 김 이 두 분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고발장이든 수사 의뢰서든 아예 없었던 사건이고 내용 자체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돈을 좀 불투명하게 쓴 것 같다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뉴스 토마토라는 데서 아마 제 기억엔 처음 썼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작년 9월이었어요. 근데 그 9월 달에
그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이제 갑자기 수면 위로 확 뜨면서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뭐 여사와 뭐 관련성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 전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저는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명태균과 윤석열 혹은 김건희를 연결시킬 아이디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강혜경 강혜경 씨. 네, 강혜경 씨가 이제 뭐 이렇게 사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조금 아마 이제 회계 문제를 자기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걸 이제 그 가서 이제 저 특정 정당으로 이제 그 사건을 들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온 건데 저희도 그게 그렇게 연결된 사건인 줄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게 된 시점과 저희가 알게 된 시점이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사건을 그렇게 캐치를 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수사를 해서 저희는 그래도 꽤나 많이 그 수사 결과를 냈어요. 기소도 많이 했고요. 이게 또 다른 관련된 사건도 많이 찾아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올해 2월 달에 그거를 저희가 하던 거 마무리할 만한 건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것도 남기고 서울로 보낼 건 보내고 네. 그렇게 정리를 했다가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그걸 전부 다 특검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남겨놨던 거 서울 중앙으로 보내놨던 거 전부 다 특검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그 수사한 기간이 저희보다 조금 길어요. 조금 더 길죠. 길어요. 엄청 길게 했으니까. 예. 근데 저희 그 창원지검에서 올려 보내놓은 뒤에 뭐 새롭게 밝혀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저보고 묻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기소할 것도 아닌데 기소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특검에서 뭘 했는지는 저도 관심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꾸 이문정 검사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동기신데. 예, 동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유미 검사님께서 이문정 검사 이제 검사장이 됐죠. 근데 이문정 검사가 좀 소외되고 좀 힘들어 보일 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보담아 주시고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근데 맞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그걸 오해를 했다고요? 오해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문정 검사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게 네. 이문정 검사가 충주지청의 부장으로 갈 때 그때 뭐 좀 이 동기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좀 아니 여기는 그런데요. 공개된 자리니까 뒷담화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전까지는 크게 관계가 잘못된 게 없었는데 네. 그때 충주 부장을 갈 때 좀 그 자리에 대해서 좀 저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그러고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 윤대진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관계가 나빴던 때는 아닙니다. 저하고는 이제 뭐 가끔 이제 연락을 하던 사이였고, 네. 이제 윤대진 전 검사장은 이제 이문정하고는 이렇게 그저 아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네가 한번 약속 좀 잡아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소윤 놨던 윤대진.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전에 밥 사주시는데 갈래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딱 그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뭐 그때 이문정 검사가 법무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을 하면서 그 끝물에 약간 굉장히 좀 공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글도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검찰 내부에서는 좀 왜 저러지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너는 그 좀 쉬는 게 좋겠다, 좀 머리를 식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윤대진 그분도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소송도 끝나고 이제 자네도 뭐 이제 다음번에 부장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본인은 인사 거래를 했다, 인사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게 저나 이제 윤대진 그분은 임은정을 위로해 주려고 만난 거고. 위로해 주려고. 네, 위로와 격려를 해 주려고 만난 거고. 임은정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자기가 뭔가 소송도 이기고 했으니까 파워풀해져서 이 사람들이 나를 회유를 하려고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임은정 그 분이 경향신문 칼럼에다 써버렸군요, 이거를.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보니까요,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에다가 그걸 써버렸네요. 네. 무슨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서울지검 차장이 여름 인사 때 친정인 부산지검 부장으로 보내줄 테니 연말에 해외에 정책 연수를 가라. 했는데 거기에 동석했던 검사가 정유미 검사장이다 이러면서. 아니 그것도 웃기는 게 정책 연수는 그냥 누가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가는 겁니다. 아, 참.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쏟고 당하세요? 네? 네? 아 정말 너무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정유미 검사장 뵈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 저는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제 검찰청 폐지가 이제 진짜 설마 있을까 했는데 진짜 내년 10월이네요. 네. 저는 이 불이한 일들이 다 항상 불이한 일들은 언젠가 다 잘 풀린다고 정의도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검찰청 폐지 내년 10월에 이렇게 된다면 정유미 검사장님 이제 검사장직에 다시 복귀를 다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소송에서 다 이기시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정유미 검사장님은 검찰청 폐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로를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뭘 할지. 네. 저는 이제 우리 검찰에서 뭐 검사장까지 했고 이제 슬슬 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법무부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변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오. 근데 그걸 안 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지금 계속 생각 중에 있어요. 아, 그러면 공소청으로는 안 가실 생각이세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너무 슬픈데.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많이 닥치셔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지금 일들을 풀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좀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겪고 나가시는 이 상황에서 뭐 국민들께나 아시는 분들,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20분 하셔도 되고요. 한 30분 하셔도 되고요. 아, 네. 네, 좀 해주십시오. 후배 검사들한테 해주셔도 좋고. 네. 제가 요즘 이제 그 사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마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울타리 넘어가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관리도 잘 안 되고 방치된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를 누가 처음에 이제 한두 명 정도 행인이 지나다닐 때 아, 여보세요. 거기는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텃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 밟히니까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뒷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아, 몰랐어요 하고 이제 넘어오지 이렇게 자기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 그쪽으로 길이 나요. 가서는 안 될 길로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간에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쪽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계속 외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저는 저나 뭐 또 많은 검사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이게 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자꾸 울타리 넘어가 다니는 거 위법이나 이게 마치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다니니까 넘어도 사람들이 저기 넘어도 별일 없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까 봐 그게 아니다 저긴 길이다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아차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저 사람 가는 길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약 하나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저거 용인하지 마시고 저걸 우리 사회의 새로운 원칙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여쭤봐도 되나? 오늘은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아 어제는 그 지금 지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동기 여검사가 이 서울에 자기 전셋집을 비워놓다길래 와 다행이다. 어제 내가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요 근처에 또 호텔에서 주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숙소비를 못 드리는데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저희 또 빈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진천에서 또 새벽에 출발하시는 건 또 아닌가 또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없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집행정지 그 결정이 꼭 순리대로 잘 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한 읽어드릴게요. 이런 인사가 용인되면 앞으로 검찰 인사는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의로운 정유미 검사님 응원합니다. 이영숙님께서 올려주셨고 백수진님께서 정유미 검사님 끝까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라고 또 응원의 글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자리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